네, 창창의 친구들 안녕하세요. 창운대교에 사는 전도사님의 하루를 나날을 보여주는 창운대 나날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저녁을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전도사님이 또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짜파구리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구리. 문제가 생겼어요. 밥을 해야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해놨네. 설거지 하고 하겠습니다. 두 번만 짜요. 두 번만. 환경오염 두 번만. 자, 오케이. 설거지 끝냈고요. 자,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짜파구리 해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뭘 할 거냐, 고기를 넣을 겁니다. 자, 이게 냉동 목심인데 요 정도만. 자, 고기만 들어가면 간이 심심하겠죠. 그래서 간을 좀, 간은 뭘로? 간마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식용유를 좀. 여러분, 차가 놀라면 뭔지 아세요? 카놀라유. 자, 그리고 소이트 조금만. 사실 요것만 해가지고 밥 먹어도 맛있긴 하거든요. 끓여줄 거예요. 자, 물을 일단 팔팔 끓여야 되거든요. 팔팔 끓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지 면이 안 불어요. 그냥 끓이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자, 너구리 수프 있죠? 요거를 3분의 1만 넣어줍니다. 그래야지 국물에 맛이 생기고요. 3분의 1만. 이제 팔팔 끓일 거예요. 팔팔. 파송송. 파가 들어가야 국물도 시원하고. 장미칼. 파는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다다이파입니다. 너구리요, 다시다. 요게 들어가야 너구리예요. 끓여줘요. 자, 요 바글바글 끓는 상태에서 이제 면을 넣어주고, 미리 스프를 넣어. 너구리 면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너구리 면을 먼저 넣고 20초 정도 먼저 끓여줘야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여기까지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도사님의 비급이 나옵니다. 바로 얼음물이에요. 자, 이 얼음물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제 면이 익은 다음에 얼음물을 한번 적셔줄 겁니다. 탱글탱글해. 얼음물 파파. 이제 물을 버려줄 건데 너무 많이 버리면 안 됩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을 남겨야 돼요. 자, 됐어. 이 정도 좀 자작자작하게 남기고, 여기에다가 삶아진 면을 이렇게 부을 거예요. 네. 소스를 투하해주고, 너구리 스프. 자, 그 다음에 짜짜로니 소스를 쓰는 게 좋은데, 오늘 교회에서 하필 또 점심시간 때 뭐가 나왔냐면은 짜파게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짜파게티 소스를 좀 꿍쳐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여줍니다. 섞어주면서 그럴싸해지죠? 그럴싸해져.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비장의 무기, 바로 불닭 소스. 자, 완성입니다. 짜잔!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이제 이걸로 맛있게 밥을 먹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잠깐 화면을 켜고 나눔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요리 레시피가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 레시피 한번 만들어보는, 말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사님 일단 저녁 먹으러 갈게요. 안녕. 야구 보면서 먹어야지. 예. A few moments later. 네, 우리 친구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 줄 아시는군요. 우리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 가장 먼저 요리 대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방금 해본 이 요리하는 능력,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재능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요리하는 고양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냥.
오늘 점심은 뭐 먹어야 하냐? 어허허, 저탄양치고기를 먹어야겠다냥. 그냥 해먹으면 재미없으니까 버터와 양념을 두르고 빵가루를 묻혀서 쥐고기 웰링턴을 해먹어봐야지. 하하하, 맛있겠다냥. 무냥호. 아마 이런 고양이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하죠. 그들은 음식을 요리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먹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요리, 즉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을 창조해 먹습니다.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은 비단 요리뿐만 아니라 예술, 문학, 그림, 영화, 체육, 무용, 농업 등등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창의적 활동, 이것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이러한 창조의 능력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말이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지만 인간에게 있는 독특한 능력, 그것은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상하는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 정리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발 하라리는요, 상상은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사과 하나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사과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그려진 사과가 지금 여기에 실제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진 않죠. 조금 더 심화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그 라이트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만든 형제로 유명합니다. 저 옛날에 라이트 형제는 상상을 했어요. 있지도 않았던 어떤 물건을 상상을 했습니다. 바로 하늘을 나는 어떤 기계를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상을 따라 도면을 그리고 설계를 해갔습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한 이 하늘을 나는 상상하는 물체, 그리고 그 물체를 상상하며 그린 도면, 이것은 그 당시 실제하는 어떤 물건을 그린 건가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실제하지 않았던 물건을 상상하여 그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남아있는 어떤 허구, 그것을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그려내는 능력, 존재하지 않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능력, 이것을 바로 상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이러한 상상으로 사람들이 뭐 돈, 자본, 국가, 체제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해내는 능력이 호모사피엔스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상상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비록 진화론자이지만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단순히 상상하는 능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는 상상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의 설계들을 그려냈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냈으며 지금 우리는 그 기계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하죠. 인간은 단순히 상상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한 그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즉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창조의 능력의 기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발 하라리는요, 단순히 독특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진화학 진화론자들은 재미난 말을 하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연약했대요. 발톱도 날카롭지 못했고 털도 없었고 이빨도 그냥 뭐 송곳니도 작잖아요. 이러한 자연에 취약하게 진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도구를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 생각, 마인드가 진화된 케이스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던지자면 여러분, 왜 유독 인간만, 이 자연 세계에서 왜 유독 인간만 이 생각이라는 것, 이 관념적인 것이 진화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의 기본적인 발상이 뭡니까? 동물의 진화는 변화되는 자연환경에 생존하기 위한 적응으로서 진화해요. 그리고 모든 동식물들은요,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 이 외형을 진화시킵니다. 참새는요, 곡식을 쪼아먹기 쉽도록 부리가 작게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황새는요, 물고기를 잡아먹기 쉽도록 긴 다리와 긴 부리를 가지도록 진화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 이 외형, 신체가 진화하는데 왜 유독 사람만 똑같은 자연 세계에서
신체가 진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는 퇴화되고, 그리고 그 퇴화된 신체를 보완하기 위해 왜 생각이 진화되냐고요. 여러분, 자연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이 털이 있는 것이 빙하기나 간빙기에 더 살아남기 좋지 않았을까요? 직립보행이 얼마나 척추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네 발로 다니는 것이 오히려 중력의 힘을 덜 받는 그런 것이었을 텐데 왜 사람은 털이 빠지고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되어졌습니까? 진화론으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창조적인 능력의 기원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사실 그들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론들은요, 사실 과학적이라기보다도 진화론이라는 이 사상과 신념에 끼워 맞춘 억지의 분위기가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철학적인 의미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인간에게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징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이 창조적인 능력은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상상을 하셨어요. 이 세상 창조에 대한 상상과 설계도문을 그리셨죠. 그리고 상상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따라 설계에 따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실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상상할 수 있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창조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창조적 존재이다. 자, 오늘 함께 반별로 흩어져서 다음의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소그룹 하러 렛츠 겟잇! 퀴즈 함께 풀고 기릿 할게요. 안녕.